네, 안녕하세요. 강민정 부원장입니다. 제가 중3 기말 끝 고등공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사실 중학교 중간고사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뭐 내정 중3 같은 경우는 미뤄지기도 했고, 고등학교는 이제 뭐 시험을 보고 있는 학교, 아직 보지도 않은 학교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중3 기말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사실 이제 중3 기말이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한 달 반? 대부분의 학교가 뭐 11월 말 정도면 시험이 끝나요. 그러고 나면 이제 중3 학생들은 중학교에서의 모든 시험이 끝나는 거죠. 뭐 더 이상의 이제 시험이 없어요. 근데 이제 12월 한 달 학교는 또 가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머님들은 우리 애가 이제 진짜 고등학생이구나 하고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신 시기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어딜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공부는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겨울방학은 또 어떻게 보내야 될지 가장 고민이 많으시는데, 이제 우리 애들은 어떤가요? 애들은 별로 뭐 아무 생각이 없나요? 근데 사실 그래도 학생들도 고등학교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커요. 지금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물론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쌤, 제가요, 고등학교부터 들어가서부터는 정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할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제가 정신을 정말 차릴 거예요. 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마치 고등학교를 가면 본인들이 밥만 먹고 공부를 할 것처럼. 실제로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럼 이제 12월 달, 한 달이 남잖아요. 본인들은 아직 중학생이거든요.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본인들에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한 달을 내내 놀아요. 그래, 1월부터 나는 공부를 정말 고등학생이니까 열심히 할 거야 하고 12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게 12월 달력인데요. 사실 12월은 연말 분위기 아주 물씬 나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리고 중3들은 시험도 없는데, 근데 이 아까운 시간을 한 달을 학교를 또 가야 돼요. 그럼 이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하는지 아시나요? 물론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시험이 없는데 애들이 수업을 들을 리가 있나요? 자습을 주시기는 해요. 그럼 애들이 이제 숙제를 가져가서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사실 이때는 거의 놀자판 분위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자사고를 준비한 친구들이나 입시를 준비한 친구들이라면 좀 보상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공부를 아직 해보지도 않은 친구들마저도 같이 노는 분위기로 그냥 한 달을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리고 1월부터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1월, 2월은 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시기예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월, 2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이제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잖아요. 지금의 중학생들은 아직 상대평가를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점수 올려서 90점만 넘으면 A야 하고 만족을 했더라면 이제 상대평가예요. 나보다 앞서 있는 학생들보다 내가 실력이 더 늘어야 하는데 누구나 열심히 하는 1월, 2월에 어차피 다 같이 하면 자기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학생들이 좌절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엄마 나는 정말 나 방학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온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놀 때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만 해요. 근데 물론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그러면서 12월에도 또 열심히 노는데 놀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하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가 잡아주길 바라는 것만 같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엄마 아빠가 되면 싫은 거죠, 사실. 엄마 아빠가 되면 엄마 아빠는 그냥 잔소리로 들리고. 그래서 저는 그 누군가가 사실 제가 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나름 여기서 이제 7년 차에 접어드는데 그간 이 12월을 너무 허비하는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이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이런 특강을 하나 좀 준비를 했어요. 고등단계 심화반 해서 12월 한 달 과목 총 10회로 이루어질 거고요. 고등상하 완료하기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12월인데 벌써 고등상하를 다시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거나 아니 3월부터 가서 해도 3, 4, 5월 내신 대비하고 시험 봐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뭐 중3 들어가기 전에 수원 수투 나가고 가야 된다던데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꼭 아셔야 될 게 고1 첫 시험 중간고사 마무리가 2월 안에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로 3월달 학교를 가야 돼요. 왜냐, 이제 아직 고등학교 자녀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고1 첫 3월에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좀비가 돼요. 뭐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뻗어요. 뭐 학원 와서도 졸고요. 뭐 숙제도 당연히 제대로 될 리가 없고요. 뭐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랴, 학생회 하랴, 수행하랴. 마치 본인들이 서울대 수시 스펙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다 할 것처럼 모든 걸 다 나서서 할 의욕적일 때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냥 바로 중간고사를 봐요. 근데 막상 그 점수가 안 나오면 아무 의미 없는 활동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까지 무조건 마무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아, 그럼 뭐 1월, 2월에 해도 충분하지 않냐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1월, 2월은 학교를 안 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뭐 수상하만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선행도 조금 보겠죠. 2월은 좀 힘들겠지만 1월은 어느 정도 나가기가 좋아요. 그럼 이제 12월을 어떻게 보낼 거냐? 어차피 학생들 지금 집중 안 될 때잖아요, 12월. 이럴 때 고등생활을 다시 한번 보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목표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저희가 방학 때부터는 모의평가를 매주 봐요. 기출로 학생들이 이제 판단해주는 뭐 시간 안에 직접 실제 시험 OMR까지 해서 저희가 시험을 보는데 되게 그걸로 복습 가능할 정도가 될 만큼은 보는 게 이 특강의 목표고요. 사실 그냥 수상 봐서 이제 기출 풀어보시는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풀려보신 어머님들은. 애들이 그냥 처음에 뭐 수뇌고 하고 막 푸는데 거의 반타작으로 시작해요. 처음에 7개, 8개씩 틀리는데 그걸 줄여가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뭐 말이 쉽지 정말 하나 올리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미리부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고등학교 시험은 누가 수학을 잘하는가가 아니에요. 그냥 수학은 당연히 뭐 잘해야 되면서 누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니 이거 바로 이렇게 푸는 거라고 기계적으로 풀어내고 그 시간 안에 계산 안 틀리고 맞추느냐거든요. 뭐 아무리 뭐 대진고 이런 데라고 해도 보통 1등급 컷이 1개 틀리는 정도예요. 배점 큰 거 1개 틀리면 2등급이 나올 정도로 보통 난이도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쉬워서가 아니에요. 그때 1월, 2월 가장 누구나 열심히 할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있고 정말 한 끗 차이로 1등급과 2등급이 갈려요.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2등급 받는 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수상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특강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한 달 총 10회 진행을 할 거고요. 특강은 일단 주 2회만 진행을 해요. 그리고 자기주도 1회 이상 필수인데 뭐 자기주도 시간에 학생에 따라서 괜찮은 학생들은 선행을 추가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뭐 1회든 2회든 뭐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시간표인데요. 일단 조교 선생님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이 시기에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4시 반까지는 등원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화요일 수능 중이 늦게 끝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4시 반까지 등원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4시 반부터 6시까지 조교 선생님이 아니고 저기 아까 앞에 계셨던 홍인철 원장님께서 직접 클리닉을 다 해주실 거예요. 전날 관련 숙제나 시험 오답 관련된 걸 모든 걸 오답을 다 해주실 거고 6시에서 8시 제가 이제 합니다.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학생들이 상하를 지금 또 많이 까먹은 지 오래됐을 시기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 다시 봐주고 가장 부교재로 많이 쓰는 교재예요. EBS 올림포스 고난도 그 교재 변형 문제랑 같이 그리고 이 부교재를 안 쓰는 학교들은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지금 출제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뭐 블랙라벨 이런 거 썼다면 요즘 추세가 다 모의고사 쪽으로 많이 바뀌어서 거기서 이제 문항 정해서 유형 정리 같이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어떤지 상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1시간은 각 학생별로 본인들이 이제 일지망에 쓸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원학교 기출 응시를 하게끔 할 거예요. 뭐 1학기, 2학기, 중간기말 다 시간 맞춰서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걸 다 못하면 사실 아직 1시간이 남잖아요. 가능한 시간이 좀 남길 예정입니다. 일단 뭐 잠시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고요. 뭐 꼭 이거를 들으셔라 이런 것보다는 어쨌거나 12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 12월, 1월, 2월 겨울방학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좀 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고등수학 상하를 이때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정말 가서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를 저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때 정말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셔요. 거의 기출을 풀어서 한 2개, 1개 정도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고등수학 상하를 놓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3학년뿐만이 아니라 뭐 2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수원수투를 나가더라도 수상하는 계속 손에 잡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2월은 대부분 상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이랑 1월에 좀 봐줘야 되는 게 상하 전체적으로 보고 뭐 선행 같은 거 좀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은 나가고. 근데 되게 뭐 수원수투 진도에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도 저도 알아요. 되게 불안하시고. 물론 수원수투를 안 해놓으면 그때 가서 그걸 새로운 걸 익히는데 오래 걸리는 건 맞아요. 근데 맞지만 지금 이 학생이 아직 수상화가 완벽하지 않은데 억지로 수원을 밀어넣는 거는 어차피 불가능하다는 걸 어머님도 잘 아시거든요. 근데 아시면서 물어봐요. 뭐 수원수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통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처음 개념 익히고 하는 건 오래 걸리지만 수원수투에서도 이제 심화 내용을 다룰 때 수상하의 빈 부분이 크다면 나중에 거기서 어차피 또 막혀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상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수상화가 안 된 학생들은 그냥 선행보단 거기 개념부터 다시 보고 본인이 가려는 학교, 부교재 한 5번, 6번 풀고 가도 틀릴까 말까 하거든요. 그렇게 복습을 미리 많이 시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저희 학원에서도 뭐 로드맵 개별적으로 짜주고 있고요. 사실 이 계획은 그냥 제가 임시로 써놓은 거지 사실 학생들마다 다 개별적으로 굉장히 다르잖아요.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부터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선행하도 문의가 좀 많이 있으셔서 잠시 짚고 넘어가 보면 말씀드렸듯 고등상하는 중학교 때 절대 손을 놓아서는 안 돼요. 뭐 수업 시간에 수원수투를 나가더라도 테스트는 무조건 고등상하 기출문제집으로 고위습이라고 해서 풀리고 계신 학생들도 있기는 할 텐데 계속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너가 시간 안에 푸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심화서를 보는 거랑 별개로 테스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수원은 하도 학생들이 싫어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수원을 몇 번째 보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새로운 개념이 계속 나오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가 지수로도 새롭고 생각함도 새롭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적응하는 데 오래 걸리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수투를 좀 학생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여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연결성 있는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개념 확실하게 좀 보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수원수투는 사실 고등상하랑 달리 뭐 시중 교재 이런 것보다는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어차피 대부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수원수투 한다면 당연히 미적분, 그 다음 뭐 기하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문과라면 확통을 할 텐데 중앙고를 지원을 희망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중앙고 이과는 내신으로 확통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 수학을 다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뒤에 이따 학교별로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12월 그렇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랑 고등상하 미리부터 많이 보세요 라는 말과 함께 이제 각 학교별로 좀 살펴보기는 할 거예요. 올해 뭐 변한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부교재가 바뀐 학교들도 있고요. 갑자기 순회고가 시험을 말도 안 되게 막 거의 70점대가 1등급이게 한번 어렵게도 냈었고 그렇게 변한 게 좀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좀 업데이트 내용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끼리도 각 학교별로 스터디도 또 진행을 했어요. 뭐 몇 년씩씩 풀어보면서 뭐 이번에 난이도가 어땠고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런 거를 봤으니까요. 뒤에 차근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일단 간략한 좀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일단 중앙고가 계속 EBS 올림포스 고난도만 써오다가 더 이상 낼 게 없었는지 학교 프린트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프린트가 다 모의고사 문제예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제 당연히 킬러 문제들을 많이 구성을 해놨죠. 시간 오래 걸리고 계산 어려운 문제들로. 근데 중앙고가 문제를
그냥 더럽게만 내는 건 아니고 어렵게 문제를 좀 잘 내요. 그래서 정말 수학적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좀 잘 푸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적 센스도 있고 연습도 많이 하고 좀 힘든 학교에 속하기는 합니다. 신화고는 중간고사를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낸 거예요. 뭐 진짜로 70몇 점, 60몇 점 그냥 다 누가 잘 찍었냐로 등급이 갈렸을 정도로. 그래서 수뇌고가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올해 지금 고1 학생들의 수뇌 중에서 내신이 190 이상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어렵게 됐는데 막상 열어보니 그 학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어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는 학년이에요. 수뇌 중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보니까 막상 열고 보니 그렇게 잘하지가 않네? 라고 많이 당황을 하셨는지 기말은 또 너무 말도 안 되게 쉽게 돼서 100점이 또 난무하는 이런 좀 아마 이거는 잘못 내신 것 같아요. 아마 다시 이번 시험을 보고 다시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수뇌고 답이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물론 얼마 전에도 이제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번에 수뇌 중에서 또 수뇌고를 되게 많이 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대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수뇌 중 이번에 처음으로 일주일 마감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해서 좀 많이 어떻게 변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된 게 이번에만 조금 처음이었을 것 같고 이번 중간고사 보고 아마 또 추후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할게요. 대진고는 여전히 저 구교재를 쓰고 있어요. EBS 올리버스 군한도. 물론 조금 거기서 나오는 문제 수는 조금 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저거 압도적으로 한 6번, 7번 풀고 가셔야 됩니다. 그 외의 문제들은 이제 모의고사 변형으로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내구나. 그래서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미리부터 좀 풀려야 되구나. 자의스토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한술고도 여기서 가까워서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문과인 학생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 어머님들, 여학생 어머님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뭐 난이도는 꽤 쉽게 내는 편이에요. 그래도 무난무난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당고도 일지망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쓰시죠. 꾸준히 학교 프린트를 줘요. 여기도 모의고사 기출로 준 지는 한참 된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생각보다는 요즘에 조금 어려워졌나 싶게끔 문제를 변형을 해요. 프린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덕여고도 뭐 이지망에 쓸 학교가 없으셔서 어머님들이 이지망으로 굉장히 많이 쓰시죠. 올림버스 권한도 아직도 한 70% 정도는 여기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별력 있게 문제를 잘 내시고 있고 낙생고가 이번에 처음으로 부교재가 생겼어요. 내신 고쟁이라는 교재인데 뭐 심화 교재예요. 나름 뭐 양도 많고 꽤 어려운 교재인데 이걸로 바꾸더니 조금 물론 낙생이라서 어렵긴 어렵지만 조금 쉬웠는지 중간고사 때 100점이 무슨 34명? 뭐 이렇게나 많았었다고 해요. 기말은 그래도 90점 넘는 게 한 8명 정도 그 정도라는 걸로 봐서는 예전의 낙생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뀌었나 보다. 아니면 이렇게 풀 걸 좀 줘서 학생들이 또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푸는 거 작년까지는 인기 많았는데 올해는 제 주위에 왜 이렇게 얘기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학교 프린트 주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편에 속하진 않지만 시험은 막상 중상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좀 등급 컷이 중상 정도 되면 보통 좀 낮아요. 늘 푸는 거 정도 되면은 90점대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정리된 내용 부분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어디 쓸까 지금 제일 문의가 많으신 시점인 것 같아요. 뭐 다음 주까지 뭐 써서 내라 이랬던 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쓰는 방법 전략을 일단 2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왼쪽에 보통 5개 쓰고 오른쪽에 17개 뭐 여학생의 경우 18개 이렇게 쓰게 나와 있어요. 뭐 학군내 구역내인데 뭐 자세한 설명보다도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만약에 1지망으로 이제 내가 서영고를 가고 싶다 하면 이게 당연히 서영고 1단계는 무조건 서영고를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2단계 1지망에 서영고를 쓸지 다른 거를 쓸지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나는 죽어도 서영고를 가고 싶다. 그래서 1단계에 서영고를 썼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일부러 떨어뜨려야 돼요. 한 번의 기회를 더 갖기 위해서는
일부러 떨어지는 학교, 뭐 분당, 태원 이런 데 항상 1지망 마감이잖아요. 일부러 떨어뜨리고 2단계 1지망에서 다시 서연고를 써요. 그럼 또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이제 2지망에 내가 갈 학교를 쓸 거잖아요. 보통 어머님들이 요즘에 2지망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순회고잖아요. 아무래도 뭐 쓸 데가 없기도 하고 그래도 가장 가까운데 순회고인데 여기 2단계 2지망 순회고를 써서 작년, 재작년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순회고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서연고를 2번의 기회를 가지면 여기 2단계 2지망에 쓸 학교가 정말 없어요. 정말 갈 수 있는 학교가 뭐 제가 그나마 말씀드리는 건 판교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기겁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쓸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때는 조금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쓰셔라. 여기 뭐 정말 떨어져도 괜찮나 생각을 다시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그게 아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가자. 어쨌든 서연고 1지망은 그대로 써요. 그리고 여기 2지망의 순회고 여기 1지망의 순회고를 한 번 더 씁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쓰면 순회고 무조건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요즘 좀 많이 트렌드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올해는 알 수가 없긴 하죠. 순회고가 요거 이렇게 써도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원자가 많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눈치 싸움이죠. 어떻게 쓸지 고민을 좀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웬만한 학교들은 대부분 1지망에서 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뚝 떨어져서 10몇 지망 가는 일이 남일이 아니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희 반에도 그렇게 해서 판교 간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근데 뭐 사실 어디 학교를 가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막상 판교 가도 거기서 뭐 1등급 받으면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열심히 하면 되지만 일단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하셔라. 원하는 곳을 가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원 전략이 2번째 2가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럼 어디를 1지망에 써야 되고 2지망에 써야 되고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올해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어떻게 변할지는 좀 모르지만 1지망 마감 학교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작년에 좀 특이했던 게 낙중대가 항상 남자 1지망 마감 학교였다면 중앙이 하나 여기 이제 없죠. 중앙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따 실적을 다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중앙이 공부시키는 거에 비해 실적이 좀 좋지 않지 않나. 뭐 그리고 공부도 뭐 이과인데 학통까지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중앙이 갈수록 더 인기가 없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해요. 그리고 뭐 서현, 대진, 늘풀은 이런 데는 여전히 1지망 마감 학교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럼 사실 2지망 마감 학교보다 2지망 합격 가능 학교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정리를 해놨는데 남학생들은 뭐 그나마 뭐 한솔 좀 가까운데 정 모르겠으면 가까운데 보내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뭐 한솔 이런 쪽 보면 될 것 같고 여학생들이 정말 2지망에 쓸 학교가 없어요. 사실 낙중대 다 빼고 나면 문과 친구들의 경우 뭐 영덕여고 여고도 정말 싫다 이런 학생들도 또 굉장히 많죠. 그럼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듯 판교고 이렇게 쓸 학교가 굉장히 없어서 고민을 잘 하시고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아예 1지망에 순회고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상담도 필요하시면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학교별로 살펴보기 전에 고등학교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학교까지의 거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 특히 체력 약한 여학생들, 뭐 남학생들도 체력 약한 학생들 많은데 학교만 갔다 오면 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학원 와서도 거의 그냥 눈이 풀려가지고 막 서서 잠 깨우면서 막 공부를 시키는데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거리를 정말 무시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근데 어머님들이 면학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지금 안 그래도 뭐 정시 확대 이런 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데 물론 면학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스네고 싫어하시는 어머님들은 거기 진짜 다 노는 분위기 아니냐라고 하시잖아요.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스네고라고 해서 물론 분위기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냥 수시 바라보고 쓴다 생각하고 그 대신에 이제 장점이 학교에서 시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순수하게 자기 공부할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확보가 되니까 뭐 거기서 학원 숙제를 하기도 하고 뭐 학교 숙제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가까우니까 애들이 바로 막 4시 반이면 학교에서 끝나서 학원을 와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또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면학 분위기 보실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대입 실적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기는 할게요. 그리고 이제 편제표라고 해서 학교마다 뭐 어떤 학교는 2학년 때 기하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학교는 3학년 때 기하를 해야 되고 그 편제표 읽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좀 넣어놓은 건데요. 학생 성향에 따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면학 분위기만 가지고 어머님이 뭐 내신이고 뭐고 그냥 가서 정시 따라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해서 중앙을 보내셨는데 이제 멘탈이 약한 친구인 거예요. 중앙에서 자기가 그래도 중학교 때는 그래도 한 8, 90점 어느 정도는 받았던 것 같은데 중앙을 갔더니 아무렇지 않게 그냥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그렇게 한순간에 나와요, 등급이. 그럼 이제 애들이 너무 충격을 먹는 거죠. 아, 엄마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난 수학은 아닌가 봐. 라고 생각을 하고 막 뭐 이제 미술을 할까? 갑자기 이제 다른 길을 막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생 성향도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4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앞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정말 이제 막 좌절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꼭 봐주시기를 좀 바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뭐 수능고 분위기 안 좋아라고 하지만 내가 거기서 1등급을 받았어. 오, 나는 내가 1등급이라니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본인 학생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 학교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걸 잘 모르겠다 하시면 뭐 각자 담임 선생님이나 이렇게 뭐 상담을 좀 해보면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서울대 합격자 수예요. 이게 2021 합격자 수인데 사실 서울대 합격자 수만 보고 하는 건 의미가 크게 없는 건 아시죠? 왜냐면 이따 뒤에 각 학교별로 이제 스카이나 뭐 의치한 뭐 이런 데까지도 같이 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낙생 아주 압도적이에요. 낙생이 2021 실적이 정말 굉장히 좋아요. 이따가 거기 페이지를 보시면 알 텐데 와 이렇게까지 잘 보낸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고요. 중앙은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어요. 뭐 시키는 거에 비해서는 좀 저조하지 않나 약간 이렇게 보이고 막상 서양 분당을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데 예전만큼의 명성은 정말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실적이 많이 점점 안 좋아지고 심지어 뭐 분당은 제가 조사를 엄청 했는데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학교 측에서 내놓는 것도 정말 많이 드물고 그러고 나면 사실 대부분 좀 고만고만하다고 보시면 되기는 해요. 영답은 물론 서울대 합격자 수가 좀 적기는 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뭐 고대, 연대 애들 좀 많이 보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야탑이 의외로 좀 많이 보내서 생각보다 야탑도 신경을 많이 쓰는 학교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거리가 멀다 보니 많이들 안 쓰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연도별 합격자 수예요. 그래도 이런 추이가 있었구나. 보시면 뭐 중앙은 확실히 좀 줄었구나 이런 것도 보일 거고 뭐 서현도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명성이 떨어졌나 보다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비슷해서 어딜 가든 비슷비슷하구나 뭐 이렇게 뭐 분위기가 그렇게 큰 좌지우지를 하나 싶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낙중대, 영답 정도 빼고는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각 학교별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진짜 서울대, 연대, 고대, 의학계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정말 잘 보내고 있죠. 물론 이건 재수생 다 포함입니다. 분당에선 재수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포함했다 쳐도 정말 뭐 인서울만 쳤을 때 엄청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가기가 쉬운 학교는 아니기는 하죠. 뭐 중간고사가 이번에 쉬웠다고 해서 100점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영재고 준비했던 친구들이 떨어지고 많이 가는 학교가 낙생인 만큼 뭐 올림피아드나 이런 거 준비한 친구들한테 좀 적합한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 편제표 읽는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운영 단위에 일반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 진로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일반은 일단 필수적으로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매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진로로 써있는 거는 절대평가라서 A, B, C, D를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기하 이런 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서 A를 받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뭐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나 이런 거 꼼꼼하게 개념 위주로만 봐도 A는 나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가질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몇 학년 때 하는지가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1-1, 2-1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학교마다 다 달라요. 지금 보시면 학생 같은 경우는 기하를 2학년 때 뭐 진로로 절대평가로 2번 듣게 되어 있고, 어떤 학교들은 3학년에 있을 거라서 그거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아까 정리를 해드리면, 수학, 과학을 미리 많이 해둬야 된다. 물론 우리 지금 중3이기 때문에 다들 마음속으로 일지망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라 생각은 돼요. 그리고 여기는 또 학교를 엄청 가는 거 아시죠? 뭐 토요일에도 애들이 교복 입고 학교를 가고 막 방학도 굉장히 짧고 이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는 학생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앙고인데요. 여기도 실적을 많이 내놓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고3 학생들한테 막 그런 자료 있으면 좀 갖고 와라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 않았어서 실적이 얘네가 좀 갈수록 안 좋구나. 예전에 한창 잘 나갈 때는 막 많이 보냈었는데 좀 많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이 확통이 꽤나 크다고 생각을 해요. 확통뿐 아니라 여기는 물화생지 과학도 다 해야 되고 2학년 때 확통을 해야 돼요. 이과인데 할 게 굉장히 많죠. 뭐 수원 수투에 미적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되고 기하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거기서 시간을 너무 뺐지 않나. 수능 선택 과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이 대진으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중앙에 있던 인기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학, 과학 미리 많이 한 학생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문제는 뭐 모의고사 변형해서 프린트해서 있는 걸로 잘 활용해서 내요. 근데 뭐 수학적 센스가 있고, 그 다음 연습도 정말 많이 하면, 그랬을 때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면 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서 점수가 나오더라. 약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좀 안타깝게도 여긴 열심히만 한다고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 좀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대진고인데, 대진고는 서울대 실적은 굉장히 낮지만 연대, 고대, 의대도 정말 많이 보내는 학교예요. 뭐 지금 이과반만 또 거의 엄청 대부분이 이과로 많이 바뀌었다, 이과 학교를 완전히 거듭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던데, 여기는 문제 난이도는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90점대 중반 정도에서 1등급 컷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풀어야 된다 이 얘기기는 해요. 근데 고난도랑 완전 생판 모르는 뭐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수학을 그래도 좀 이과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얘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학교가 대진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낙생이나 중앙은 조금, 얘네는 정말 다른 세계의 사람인가 싶은 학생들이 간다면, 대진은 노력하면은 1, 2등급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항상 드립니다. 물론 좀 계산을 좀 더럽게 내기는 해요. 시간 되게 빡빡한 그런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어요. 2학년 때 뭐 확통 또는 기하를 선택하는 정도인데, 어차피 기하 선택이라면 진로라서 뭐 절대평가니까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고난도에서 내게 좀 많이 떨어졌는지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래도 고난도는 5번, 6번을 무조건 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생긴 게 모의고사인 것 같아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로 그거에서 이제 변별력을 좀 가르고 있는 추세라, 그 다음으로 풀어야 되는 교재는 이제 뭐 자의 같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말씀드렸던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진짜 고난도 여러 번 반복하고 모의고사 여러 번 반복하면 가능성이 있는 학교니까 끝까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과 쪽이기 때문에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들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영덕여고인데, 영덕여고 뭐 연대 고대는 꽤 많이 보내고 있어요. 분위기 좋은 건 다들 잘 아실 거고. 네, 여기의 가장 큰 단점은 학교에서 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저희 반에도 영덕여고 학생들이 좀 있는데,
맨날 그놈의 수행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거 하느라고 막 애들이 막 너무 피곤해하는 것도 보이고 대신 분위기나 이런 건 정말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정말 잘 잡혀 있고 그리고 뭐 심화반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뭐 시간 많이 뺏기는 것만 아니면 뭐 수행도 잘 챙기고 이런 학생들이 여학생이라면 좀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망으로 쓰기 좀 괜찮은 학교인 것 같아요. 여기도 뭔가 특별하게 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과한테도 편하게 3학년 때 확통 하나 있고요. 뭐 2학년 때 경제 수학 이런 거는 되게 뭐 편하게 넘어갈 거라 보통 대부분의 문과라면 경제 수학 말고 다른 쪽을 선택을 하겠죠. 그렇게 보면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좀 적구나, 좀 문과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해줬구나라는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여전히 고난도에서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요. 한 70%가량 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절대 쉽지 않게 돼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반 운동여고 1학년 어머님도 당연히 가서 1등급 무조건 쉬울 줄 알았는데 2등급도 한순간이더라고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애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이게 진짜 한 끗 차이로 1, 2등급이 갈리거든요. 이게 되게 상위권에 이렇게 분포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거 변별력을 위해서 하나 정도 어렵게 내는 것 같아요. 보통 서술형 하나를 또 어렵게 내는 적도 많았고 영동여고가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보니 정시로도 많이 보내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괜찮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경쟁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은 아무래도 힘들어요. 여학생들끼리 그런 관계가 좀 힘들다 하시면 절대 추천을 드리고 있진 않아요. 그 다음 이제 늘푸른인데요. 늘푸른은 학교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설명회 하면 와 늘푸른 설명회도 잘하던데요 하고 혹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보내시기도 하고 저희 반 뭐 고3들 늘푸른 학생들 보면 뭐 학교에서 뭐 이것저것 만들어주는 게 많아요. 뭐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뭐 이런 거 써있는 것도 다 나오고 얘가 뭐 등급을 몇 등급 받았고 무슨 활동했고 무슨 동아리에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막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고3 학생들한테. 그래서 얘네가 그래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하는 게 보여서 얘네가 정말 수시 강세로 대부분 수시로 많이들 학생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저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주다 보니까 좀 의외로 생각보다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좀 낮춰서 쓰라고 보통 많이들 그러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상향 지원도 많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의 성적에 비해. 그래서 얘네가 그만큼 수시에 좀 자신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분위기가 좋거나 이런 학교는 아니지만 그리고 시험 난이도도 막 너무 쉽다 이런 정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1컷이 한 8, 90점대 정도에서도 나올 때도 많았었고 그래도 일진항으로 요즘에 그래도 계속 뜨고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여기도 뭐 무난한 이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선행이 좀 많이 안 되어 있어도 좀 합격과 충실히 하면서 열심히 할 학생들은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뭐 낙중대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서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 이러면 여기 학교가 좀 보내기 만만하지 않을까. 보통 문과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 서연고인데요. 이제 서연이랑 분당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입시 실적이 거의 나와 있는 게 최신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도. 보통 학교에서 명시된 것도 있고 애들한테 뒤져도 보통 있는데 정말 갈수록 안 좋은가 싶기도 해요. 대신에 이제 그 명문 동아리는 아직까지도 유효하기는 해요. 학생부 종합을 쓰실 때 뭐 이런 동아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블라인드라고 해도 거기서 그걸 보면 얘네가 어디 학교구나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직까지는 좀 유리한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전형적인 그냥 뭐 문과든 이과든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예전에 비해 상위권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시험이 막 어렵지 않아도 애들이 생각보다 시험을 좀 못 보는 건지 뭐 점수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당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분당 하나 좀 추천드릴 만한 건 분당을 만약에 갔을 때 저 스마트반은 무조건 들어가는 걸 추천을 많이 드려요. 저기는 학교에서 정말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저걸로 뭐 학생부 했을 때, 뭐 활동했을 때, 뭐 이런 걸로 해서 수시를 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만약에 가시면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스마트반에 들어가라 라고 애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편제표, 본인이 원하는 학교 편제표는 잘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뭐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계속 이제 무난하게 대부분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매번 뭐 1등급 컷 90일 중반 정도라고 하는데, 좀 쉬우면 그 컷씩 몇 점 큰 거 하나 틀리니까 뭐 2등급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도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쉬운 학교는 쉬운 만큼 또 실수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첫 시험이 쉽지 않구나를 다시 한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분당 사연은 대부분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무난한 학교 생활도 하고 뭐 분위기도 뭐 어느 정도 괜찮으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제가 볼 땐 사실 순회구나 분당구나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어머님들은 굉장히 다르게 느끼시더라고요. 실제 학생들을 뭐 공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막상 분위기를 탄다라고 하면 솔직히 갈 데가 낙중대 아니면 그 중에서 그나마 대진 아니라면 뭐 영덕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아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순회고인 것 같아요. 순회고 아직까지도 뭐 일지망, 이지망 많이 쓰시기도 하고 물론 실적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순회고 학생들이 여기 학원에도 꽤 많고 저도 졸업을 몇 명 시켰을 때 한 2점대 중반 정도 내신이어도 한 외대 정도는 붙더라고요. 수시로 그냥 뭐 최저도 상관없게 그 정도 가는 걸로 봐서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구나가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 2점대 초중이면은 더 좋은 데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2점대 한 중후에 가까운 점수여서 작년에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외대 독일어학과를 그래도 바로 붙는 거 보고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시를 생각하고 뭐 보내시면 나쁘지 않은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문학 분위기가 괜찮다. 뭐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실 그거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학교에서 시키는 게 여기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수업 시간에 막 학교 숙제, 학원 숙제를 해도 크게 뭐라고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물론 뭐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난 내신 잘 받아서 대학 갈 거야 이런 학생들한테는 정말 가기 좋은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사실 이번 중간고사 순회고 보고 나서 얘네 순회고가 이제 변하나 보다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같이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 기말을 다시 쉽게 낸 걸로 봐서 그냥 난이도 조절을 실패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뭐 중간고사가 어떨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시로 가려는 학생들이 좀 많아져서 이번에도 일지망 많이 쓴다는 게 제일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리가 가까운 게 또 여기서는 하나의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쓰기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또 가까운 학교로는 한시어고인데 여기도 뭐 학교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고 미래반도 별로 그렇게 추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대부분 치마반이 있기는 한데 학교에서 시키는 것도 별로 뭐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대신 이제 문과인 친구들이 많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여기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뭐 난이도도 무난무난하니까 뭐 문과 학생들이라면은 뭐 들어가기 나쁘지는 않은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제표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여기도 부교재가 따로 없어요.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를 하고 뭐 물론 높은 등급 위에서는 대부분 그냥 모의고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블랙라벨 뭐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엔 거의 다 모의고사를 다 같이 바꿨더라고요. 모의고사 문제집을 미리부터 좀 푸셔라. 그리고 여기는 문과 친구들이 많은 만큼 국어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중하위권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신 좀 받아보겠다 하면 좀 한술고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태원고는 사실 일지망 마감학교긴 한데 여기서 많이 쓰지는 않기는 하죠. 여기는 이제 또 장점이 학생 수가 많아서 1등급 수가 많네요 선생님 막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어머님들 학생 수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한 가지 다행인 건 이과 친구들이라면 이제 미적 말고는 다 같이 수원시도 같이 내신을 매기잖아요. 문이과 통합이라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학생 수가 큰 의미를 두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과탐 부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나눠서 또 등급을 매겨서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그걸 다 감안하고 학생부 종합을 보기는 하기 때문에 너무 학생 수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학교도 쉽고, 사실 들어가면 괜찮은 학교긴 해요. 여기서 거리도 멀고 이래서 그렇지. 시험 난이도도 무난하게 내는데, 그 안에서 잘 받으면 뭐 내신도 어느 정도 나오는 학교니까. 근데 경쟁률이 워낙 높아요. 여기 정말 뭐 8대1? 뭐 재작년인가? 뭐 거의 그 정도까지 높이 갔다고 하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셔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뭐 선행 어디까지 해요? 뭐 불안한 마음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답을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애들도 알고 있는데 본인 혼자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12월 어떻게 보내야 되고 뭐 이런 대략적인 어머님들이 틀을 짜셨으면 일단 뭐라고 안 하시고 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차라리 뭐라고 하고 싶다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수상화를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리부터 보셔라. 12월부터 그렇게 많이 봐야 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여기 없는 학교들이나 뭐 학생들마다 그게 잘 맞는 학교가 다 다를 텐데 문의사항 있거나 하시면 학원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뭐 전화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고 있기도 하니까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따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뭐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고 일단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